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집자 K입니다. 제 소설 쓰는 정영수입니다. 네, 저희가 영수 씨랑 같이 몇 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글쓰기에 대해서 아니면 소설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같이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영수 씨가 본인이 작가가 되기 전에 읽었던 작품들 가운데 소설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영미소설 네네네. 아닌가요? 맞아. 영미소설 3권을 골라봤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왔고, 근데 마침 저도 다 읽은 책들이어서 저도 책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번. 나도 읽은 지 다 오래돼가지고 내용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뭐 자세히 소개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면이 좋았는지,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볼까 해요. 근데 영미소설로 딱 국한이 돼 있는 것도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영수 씨는 어쨌건 영미소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미국 문물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헐리우드 키드로 살다 보니까 미국 영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한 게 굉장히 가깝게 자라온 것 같아요. 사실 사는 거는 그냥 한국에 살았지만 미국 되게 가보고 싶어 하고. 가보고 싶죠. 네. 가보긴 했지만 하와이 한번 가보고 본토를 못 가봤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직업적으로 책과 관련된 일을 한 것에 어떤 영향을 준 문학, 그러면 한국 문학하고 일본 문학이거든요. 근데 영수 씨는 영미문학이라고 해서 그 중에 특별히 고른 3권. 저번에 책은 포로스터의 달의 공작. 2007년 10월 10일 28세. 저 2003년 12월인데 12세예요. 나 근데 이 책을 다시 샀나? 아, 그 전에 읽었어? 이 책을 2002년에 이 책을 봤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구나, 그 상황을. 왜냐하면 이게 운전면허 학원에 가 있는데 빨리 이걸 나머지를 보고 싶어서 그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운전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운전 실력에도 도움이 좋네. 면허 학원 실기할 때 이제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 거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 20살 무렵에 읽었고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렵에는 청춘소설, 성장소설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빠져들어 읽었는데 미국 순문학 계열에 발을 들이게 만든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현대소설을 읽게 만든. 여기 첫 장에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다 써 있어요. 그게 좀 재밌어요. 첫 문장은 유명한 인간이 다리 위를 걸었던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이런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 그녀를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휠체어에 의지한 노인에게서 일자리를 얻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타주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걸어서 사막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그것은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 삶의 출발점으로서.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해놓은 거예요. 노인한테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친할아버지였고. 그 얘기해도 돼요?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는 안 써있구나. 아무튼 약간 스포일러긴 한데 내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고 달을 보면서 끝나는구나. 대학생인 주인공이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방황기의 일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는 공감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원룸에 사는데 침대가 책이 가득 찬 상자로 침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런 뭐랄까 젊은이의 어떤 청춘의 모습 그런.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읽었는데 바로 그 부분 되게 좋았는데 되게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랑 엄청 가까운데 그 삼촌이 불의의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돌아가시면서 책을 막 1492권을 남겨요. 어떻게 알아? 1492에서? 콜럼버스 시대를 발견한. 그래가지고 1492권의 책을 막 박스 포장을 해서 조카인 나한테 남겼는데 그걸로 얘는 이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침대로 쓰고 뭐 서랍장 같은 걸로 쓰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서 쓰다가 나중에 전부 다 팔죠. 그 책을 다 읽고 팔죠.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꼭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시기를 보내는 것, 이것은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전에는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정말 막 문학적인 무언가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 근데 딱 대학에 들어가서 기억이 나는 게 혼자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서 보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책이 좋을지 그래서 도서관에서 골라보는 거죠. 이렇게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는 책 뭐 없나? 뭐 어떤 좋은 책 없나?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스스로 자기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절. 포로스터는 근데 너무 재밌고 아니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좀 앞에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다시 봐도 재밌고. 포로스터 책은 대부분 일단 처음이 너무 재밌어서 뭐 중간 후반도 다 재밌지만 처음이 너무 재밌어서 어떤 책을 펴서 읽든 처음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리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도시적이고 진짜 뉴욕 주인공 그 포로스터가 브루클린 출신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나름의 애착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뉴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현대 뉴욕 뭔가 되게 풍성한 문화적인 무언가 있는 시대? 대체로 이제 배경이 7, 80년대, 6, 70년대 이러니까 젊은이를 빠져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되게 이지적인 느낌까지.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제 포로스터가 좀 조금씩 나올 때였는데 그냥 신간 나올 때마다 다 읽었어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사실 제가 열린 책들에서 처음 출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포로스터 때문에 들어간 거였어요. 면접 볼 때도 포로스터 읽은 거 얘기해가지고 점수를 땄고 한때 되게 빠져 지냈고 지금도 어떤 이 감성은 되게 좋아요. 유머러스하고 세련된 이 포로스터의 감성. 그러니까 되게 지적이고 도회적인 작가인데 무겁게 쓰지 않고 엄청 유머러스한 게 있고 그 우연의 미학이라는 그 꼬리표가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진짜 이런 우연들이 겹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너무 우연성인데 그걸 진짜 잘 이어 붙여가지고 계속 읽게 만드는 거죠. 그 열린 책들 판형이 내부 판형이 굉장히 빡빡한 편인데도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편인데도 정말 잘 읽힌다. 그리고 문단 나눔이 되게 적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꽉 차 있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문단이 되게 길고 엄청 수다스럽고 문장이 길어. 그런데 그 수다에 빠져들게 만드는 필력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때 그러니까 완전 빠져 지내는 시기가 있기 좋은 작가인 거예요. 하나 읽으면 다음 얘기도 또 다음 얘기도 계속 궁금해서 읽게 되는. 한때 저도 집에 아직 그 칸이 있거든요. 포로스터 칸이. 최근에는 아닌데 겨울 일기까지 거의 읽고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나 어디까지 읽었더라? 나도 브루클린 풍자극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읽었나? 근데 왜 그렇게 안 읽게 되는 걸까? 한창 완전히 빠져서 읽었는데. 넘어가야지 이제 다른 걸로. 많이 20권 넘게 읽었으면 뭐 됐지 뭐. 근데 사실 지금 읽으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달의 궁전은 읽은 지 되게 오래됐고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그 시기에 읽어서 빠져드는 게 있어서 지금 읽으면은 어떤 느낌일까. 근데 한 시기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책들은 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재밌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두 번째 책은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열린 책들이 들어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 초판. 초판 1세 나오자마자 읽었죠. 열린 책들 다닐 때 나온 거구나. 찰스 부코스키의 우체국인데 표지에 이런 얼굴 들어간 게 은근 있어. 사실은 되게 멋있거든. 찰스 부코스키 검색하면은 사진들이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많은데 부코스키는 참 할아버지 얼굴이 어울리나 봐. 다 사진들이 다 할아버지 때 사진. 젊은 시절 사진이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잘 떠오르지도 않고. 데뷔를 뭐 늦게 하긴 했으니까. 포로스터는 되게 젊은 이미지가 있잖아. 지금 사진 보면은 정말 할아버지인데 다들 깜짝 놀라지. 부코스키는 데뷔를 52세 정도 했어. 이게 첫 장편 소설인데 데뷔를 늦게 해서 할아버지 얼굴인 거구나. KFC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도 이름이 뭐지? 그분? 켄터키 아니야. 켄터키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창업을 뭐 80세인가 했잖아. 되게 그게 유명하잖아. 70세인가? 어쨌건 우체국 이것도 자전적인 소설이네요. 이건 또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인데 너무 그 세 문장이 진짜 맞아. 좋지. 아침이 되자 아침이었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마 소설을 쓸 것 같군 생각했다. 그래서 소설을 썼다. 아주 시크해. 아니
소설을 쓰고 싶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소설을 쓸 것 같군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느낌, 이런 어떤 쿨시크한 느낌. 네, 오랜만에 쓰는 말이에요. 찰스 부코스키는 작가에 빠져들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하고 파격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비윤리적인 말들, 언피시한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빠져드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많은 작가들이 부코스키를 좋아하는 작가로 치는데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꼽는 게 아니라 이 작가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헨리 치나스키라는 얼터 에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체국에서 부코스키가 일을 했었는데 그 경험담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데 뭐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 험담을 늘어놓고 불평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스타일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거침없는 언사 뭐 이런 것들. 부코스키가 시를 쓰는데 시집도 되게, 출간되어 있는 게 좀 있고 다 좋아요. 되게 시적인 문장인데 욕을 제 시적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뭔가 되게 자극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불평을 하는 어떤 냉소적인 사람의 그 시크한 멋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한때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얘기하라고 하면 부코스키 얘기할 정도로. 진짜? 근데 사실은 부코스키를 막 다 찾아 읽고 너무 좋다 막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냥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코스키의 이 느낌. 뮤지션들도 굉장히 이 부코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 너바나나 본조비 이런 사람들도 이 헨리 치나스키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고 그런 얘기들 많아요. 전설적인 얘기들 많아. 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제일 많이 도난당하는 책이 부코스키 책이었다느니 막 이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 막 그런 것이 이 책의 매력 같은 거죠.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매력. 그리고 사실 21세기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대목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커트 보네거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가의 개성이나 캐릭터성을 되게 많이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산문이 재밌어요. 일단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그런 느낌. 저는 애묘인이다 보니까 부코스키의 고양이에 대하여 되게 열심히 봤는데 고양이에 대한 책 중에 가장 터프한 책인 것 같고 고양이 좋아하긴 해. 엄청 좋아요. 의외죠. 좋아해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일화 같은 걸 쓸 수 있었겠다. 네. 약간 해밍웨이도 그렇고 어떤 이 마초적인 작가들이 옆에 고양이가 고양이를 약간 좀 자기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려고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이렇게 거친 남자만은 아니야. 약간 고양이 좋아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렇게. 이때는 그러면은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글을 쓸 때는 습작 기간인 거예요? 그때 이 소설을 읽고 아마 소설을 쓸 것 같고 생각했다.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정말 내가 쓰려고 했나? 어느 순간 소설을 정말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도 그런데 이상하게 되게 청춘의 방황을 겪고 나서 그 방황이 다 끝나고 나서 소설을 쓰는 쪽으로 결말이 되는 영화들도 꽤 있어요. 딱 기억나는 건 스페니시 아파트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페인 영화인데 교환학생을 온 사람들의 유럽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 온갖 일들을 다 겪어. 그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갑자기 소설을 쓰는 걸로 영화가 끝나. 어떤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또 이제 막 그 느낌 오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쓰고 싶다. 막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찰스 부코스키 묘비명 되게 특이한데 한창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팀에서 영수 씨한테 놀리듯이 그 얘기했었잖아. 그거 뭔데? 애쓰지 말라고. 그게 묘비명이야. 애쓰지 말라고? 부코스키 묘비명이 애쓰지 마라인데 영수 씨가 되게 애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뭘 애써. 그랬었죠. 마지막 책은 뭔가 예상이 가는 책이기도 했었던 게 평소에도 자주 얘기를 했던 책이어가지고 위대한 개츠비. 저는 근데, 다른 표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처음 읽은 거는 상실의 시대를 보고 상실의 시대는 고등학교 때 봤는데 거기에서 두 책이 나와요. 주인공한테 이건 약간 정확한 기억일지 모르겠는데 주인공한테 누가 너 말투 되게 홀든 콜필드 같다. 따라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홀든 콜필드가 호밀바트 파스콘 주인공인데
되게 시크하고 막 시니컬하고 막 그런 말투를 주인공이 이제 하니까 뭐 그런 거 따라하지 마. 너 오타쿠 같아 이런 말이었겠지.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이라면 뭐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주인공 말고 나가사와 선배가 한 얘기지? 걔 약간 조련하듯이 했던 그랬나? 선배. 그래서 그 두 책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읽었죠. 후밀바파 하스콘도 읽고 위대한 개츠비도 읽고. 근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게 둘 다 너무 좋아요. 빠져들게 된 책인데 사실은 근데 위대한 개츠비는 그땐 잘 몰랐어. 그렇게 이게 재밌나 재미없나 잘 모르는 상태로 읽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완벽한 이야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층위가 많은 이야기이면서 난 이 구성에 너무 감탄하게 돼. 그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5명 정도의 주인물이 나오는데 그 5명의 캐릭터로 인해서 엮이는 사건들이 너무 명확하게 주제의식에 맞아떨어지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여기에 계속 초록빛 불빛이라고 묘사되는 여기 어디구나 그런 어떤 가 닿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상향을 상징하는 불빛을 개츠비가 따라가면서 그것에 현혹돼서 홀려서 거기로 따라가는 건데 사실은 그 불빛이 일종의 허상 같은 것이고 근데 그 불빛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막 불폭도 저지르고 정말 엄청난 불을 축적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약간 나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카로스가 태양까지 날았다가 날개가 불타서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상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그리고 끝까지 그걸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인물 좋아해요. 결국에 어떤 현실적인 이런저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보다 무언가 자기가 꿈꾸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끝까지 가보는 그런 인물 결국엔 끝에 파멸을 하더라도 그런 인물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10대 때 읽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유명한지. 그러니까 이야기로서도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유명한지는 더 모르겠고 근데 정말 10대 때 읽을 때는 알 수 없는 영역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번역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개츠비가 왜 그러는지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이 책이 유명세를 탔던 게 뭐 영화 개봉도 있었고 김영하 작가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좀 크죠. 일단 그 전에 번역은 일단 주인공들끼리 서로 존댓말을 썼었어. 뭐뭐 하였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남자들끼리는 뭐뭐 하였소라고 얘기하고 여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뭐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안 어울리는 거야. 너무 옛날 말투를 썼던 거지. 근데 이 김영하 선생님이 번역을 하면서 그 말투를 바꾼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서로 반말하는 걸로 나왔고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묘사가 하나 있는데 개츠비의 그 오묘한 미소 그러니까 그 톰에게 향하는 그 잔을 내밀면서 짓는 미소를 너무 장면이 생각난다. 그 디카프리오가 되게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소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묘사가 정말 신비로운 미소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느낌의 미소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근데 그게 예고편에 나와 되게 유명한 이제 영상이 됐는데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거였구나. 그 영화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느끼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되게 느꼈던 것들을 영화로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음악도 너무 영앤 뷰티풀 라나델레이 영앤 뷰티풀인데 눈물 막 나. 가사가 그거잖아. 너 내가 이렇게 영하고 뷰티풀하지 않아도 날 사랑할 거니 이런 아련한 느낌. 그게 아름다워서 이게 되게 허황되다는 게 되게 극적으로 느껴지고 그걸 보면서 우는 막 데이지를 보면서 막 왠지 또 이렇게 막 서글퍼지면서도 이게 다 뭐냐 생각이 들면서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영화 얘기. 아니 근데 책이 원래 그러니까 저도 읽었을 때 원판에 그 존댓말하고 약간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고전이라고 할 때 고루한 느낌 있잖아.
그게 있는데다가 또 시대가 지금 시대랑은 다르니까 와닿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영화가 너무 잘 살린 거야. 진짜. 영화에서 음악도 재즈, 이게 재즈 시대 얘기인데 재즈가 아니라 힙합으로 감독이 버즈 루어만인가? 그 감독이 뮤지컬 영화도 맞아. 물랑루즈 만들었었지. 근데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런 막 음악 장르 재즈에서 힙합을 바꿀 정도로까지 다 바꿨는데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살렸어요. 희한해. 엄청나게 다르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그게 영화화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위대한 개츠비도 그랬지만 뭐 셰익스피어 같은 거 영화화 되거나 할 때 중요한 거는 대사를 그대로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바꿔도 대사는 그 작가가 했던 그대로를 살려야 그 맛이 나는데 그걸 잘한 거. 좋아. 영화 추천. 영화도 너무 좋은데 영화 보고 원작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상하게 영화를 먼저 보고 나면 좀 맥이 빠진달까? 그러니까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조금 아쉽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둘 다 각각의 매력이 너무 있어서 영화도 또 보고 책도 또 보고 이러는 작품 얼마 안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책들이 저에게 머물다 갔거나 스쳐갔거나 했죠. 뭐 이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권도 사실은 아니고 뭐 가장 좋은 책 세 권도 아니긴 한데 뭔가 약간 상징적인 책들이어서 골랐어요. 성장 소설, 쓰는 걸로 끝나는 소설, 뭐 구조적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소설이어서 골라봤고 소설가가 저런 책들에 영향을 받았구나. 그냥 그렇게 추천 겸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오랜만에 어떻게 나오셨네요. 브이로그에 자주 나오니까 브이로그는 어떤 이제 사적인 잠깐의 모습인데 여름에 뭐 어떤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쓰셔야죠. 소설을 쓸 것 같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설을 썼다. 네, 열심히 써야죠. 네. 장편 소설 쓰고 있다는 말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써지겠죠. 완성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장편 소설 쓰는데 또 영향을 받은 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책이 나오면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지. 장편 소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을 쓰는 것과 저희의 목표는 내년 출간이라고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쓰고 계시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정영수 작가님도 또 조만간 다른 콘텐츠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